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사람인 HR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인 HR의 적정 주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주당 31,7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2022년도 예상 ROE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가 29,000원대가 나오며 2023년도 예상 ROE를 집어넣어 보면은 적정 주가는 27,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업사이드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 현재 주가를 합리화시킬 만큼 재무제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성장성이 그렇게 보이는지 두드러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2005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약 17년이 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뒤인 2008년도에 GNG 피플에서 사람인 HR로 상호명을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온라인 기반의 HR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인과 구직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종속 회사는 두 개수 정도가 되고 주주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구성 현황을 보면은 다우 기술 외에 특수관계 7인이 47.73%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스티칭 디퍼지터리 AP가 6.27%, 카인 안더슨이 5.0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타 우리 같은 주주들이 살 수 있는 것이 40.98% 정도의 비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사람인 HR은 0.17%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S1이나 삼성전자와 같이 관련 분야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거래량이 낮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는 2012년도 2월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구로구 디지털로 43, 201호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인 HR이 어떤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플랫폼, 즉 채용 광고를 통해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중이 점차 늘어나서 17기, 즉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7%까지 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용 대행 같은 경우에는 13.5%, 그 다음에 파견 인력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22.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인 HR의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 대해서 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분야를 살펴보시면 매칭 플랫폼 사업, 그 다음에 채용 컨설팅 사업,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매칭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 회사와 구직자가 서로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된 채용 정보 및 인재 정보를 제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자 간 매칭을 시켜주는 서비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직을 할 때 실제 사람인 사이트를 들어가서 자신의 이력서를 쓰고 제출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용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공공부문 기관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체계화된 채용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인력 파견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 여건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매칭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업 채용은 상반기와 하반기, 이 공개 채용이 열리는 시점에 대량의 채용 정보와 구직자가 몰리는 이런 계절적 요인이 존재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공개 채용이 축소되고 있고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시에 채용하고자 하는 수시 채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용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채용 일정을 대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채용 일정 진행 간의 보안 유지와 개인정보 관리, 채점 및 결과 통보의 정확성 등 절차 진행의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적 자원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 확대와 경력 개발을 통한 개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실제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봐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꺾은 선 그래프가 자산을 나타내는 건데,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증감률에 대해서 각 항목별 K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본금은 49.1%씩 성장할 때 자본은 19%씩 성장을 했고, 부채는 9%씩 성장할 때 자산 전체는 17%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회사가 자본금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증자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자본금이 8억 원에 불과했는데 2022년도에는 59억 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자를 계속하는 상태에서 자본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얼마큼씩 쌓였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9%씩 성장을 했고,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58억 원일 때 부채는 418억 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1517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인 HR이라는 기업은 자본금을 증자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부채의 증가를 최소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자 비용 발생 부채에 대해서 이자 보상 배율을 살펴보면은 1127.25배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 보상 배율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이 부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아주 낮은 수준의 포션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부채의 비중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 총이익은 13.5%씩 성장할 때 판관비는 9.7%씩 성장을 했고, 그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25.7%씩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9.1%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부터 살펴볼게요. ROIC가 55.43%, 43.66%, 2021년도에는 26.77%로 계속해서 ROIC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구인과 구직 시장이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ROIC가 많이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 될 텐데요. 2019년도부터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살펴보면은 19년도에는 653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는 753억 원으로 100억 원가량이 늘었지만 다시 2021년도에는 362억 원으로 조금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A사 부문에 속했던 사람인 HR이 2020년도에는 조금 아랫부분으로 이동을 했고 2021년도에도 그 아래로 조금 더 이동한 것을 봤을 때 위치적으로는 A사 부문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조금씩 아쉬운 점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우선 각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고전은 있지만 우후 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추이는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실제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21년도와 22년도 모두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업의 질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그러면 잉여현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70억 원으로 잉여연금 흐름이 가장 좋았지만 그 이후로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38억 원, 2020년도에는 20억 원,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122억 원으로 많이 최저점을 찍었지만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14억 원으로 플러스를 조금 넘어서기 전 단계까지 반등을 한 상황인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단기 순이익은 59%씩 성장할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18%씩 성장했고 잉여연금 흐름은 아쉽게도 마이너스 36%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펙스가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캐펙스가 매년 82%씩 성장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인 HR의 주가는 최근 5년 동안 11%씩 성장을 했는데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사람인 HR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아웃퍼폼한 높은 성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2017년도에 주당 배당금이 60원인데 2021년도에는 주당 배당금이 2020년도와 같은 주당 600원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21년도에는 배당 수익률이 1.45%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당 배당액이 77.8%씩 성장할 때 현금 배당 수익률은 50.9%씩 성장을 했고 배당 성향은 1.7%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고채 3년 기준이 3.76%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고배당 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배당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람인 HR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바, 삼전, 현대차에 대한 자료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적정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 각각의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31,700원인데 적정 주가가 그보다 낮은 29,000원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저평가되어 있는 저퍼의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중립성을 띠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기업의 수익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 20%를 넘어가는 수준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구직자와 구인 간의 매칭 플랫폼이 얼마만큼 크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나 아주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는 예상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에는 실제 이 회사가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 2개 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주당 배당금을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시켰다라는 점, 그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은 별 4개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에도 이 회사의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의 10% 이상이 되고 이자 보상 배율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인 HR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